네, 이어서 뉴스프라임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은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최문섭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한 주간의 부동산 뉴스부터 정리를 해보죠. 네네. 정부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을 내놓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를 했는데 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핵심부터 좀 살펴볼까요? 우선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요. 그 한 6가지 정도 발표했다가 한 4가지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그 전세금을요. 전세금을 그 전세 등기해 놓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예전에. 전세 등기를 한 분들은 확정 일자가 없더라도 일단은 그 보장을 해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집주인이 파산 신청을 했거나 경매나 공매에 들어가 있는 경우 또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보증금이 3억 이상, 3억 이하로 내려와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그 전세금이 비싼 집은 해당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전세 사기 피해자 협회에서 협의해서 4억 5천만 원까지 인정된 집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전세 사기로 인해 갖고 수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반환 능력이 없는 경우요. 그리고 일단은 그 주인을 몰래 바꿨거나 아니면 주인이 변경돼 가지고 보상을 못 받는 경우죠. 일명 바지 사장이라고 그러죠. 예. 주인이 바지 사장을 두고 돈을 고의적으로 안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4가지가 해당되는데 이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만 결국 그 전세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전세 피해자 그 사기 당하는 협회 그 협의에 의해서는 굉장히 그 부족하다고 불만이 많이 있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게 전세 사기 특별법의 지원 대상을 말씀을 하신 거고, 네네. 자, 그렇다면 이런 대상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지원을 정부에서는 해줄 것이냐, 그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매수를 희망할 때는 경매나 공매에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는 그런 네. 방안들이 담겨 있죠.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우선 임차인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경매나 공매가 된 경우에요. 자기가 유예를 시킬 수 있다거나 아니면 또 그 경매를 정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또 임대인 입장에서 그런 우선권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경매가 혹시 되더라도 마지막 경매하신 분이 경매를 낙찰받게 되더라도 현재 살고 있는 분이 경매를 낙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 피해까지는 결국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그 경매라는 것이 여러 사람이 들어가다 보면은 나중에 마지막 경매가 가격이 낮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네. 본인이 그 전세 그 금보다는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경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살고 있는 사람이 경매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혹시나 그 경매가 불만이 많아서 경매 금액이 작았을 경우는 경매를 포기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피해자한테는 4억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그 디딤돌 대출이라 그래서 한 그 4억까지 가능하고요. 특례 보금자리론에서도 한 4억까지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그 융자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그 돈을 새로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 건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볼 때는 살고 있는 집에서 우선 매수권을 주장하셔가지고 들어가 있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우선 매수권도 안 되고 경매도 안 받겠다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살고 있는 집을 LH공사에서 집을 사들여가지고 다시 살고 있는 분한테 재임대를 하는 거죠. 네. 이것도 역시 그 돈을 보상해 주는 건 아니고요. 그 집에 살 수 있는 권한만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의 임대료로 들어가서 보증금을 얼마 정도 받고 LH에서 공짜로 해주는 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잘 살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가 맞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아닌지를 확실히 구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 전세를 사기를 당하신 분 입장에서는 각종 소송도 하고 또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해서 그 피해자위원회에 들어가서 결국은 내가 피해자라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요즘의 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선 매수권을 전세 사기 피해자가 행사를 할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우선 매수를 희망할 경우에는 입찰가에 낙찰을 또 받을 수가 있고 네네. 만약에 낙찰 희망이 안 되면 네. 20~30% 낮춰서 다시 경매에 또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 우선 살고 있는 사람이 우선권이 2가지죠. 여러 가지 이제 입찰 능력도 되고 또 겨우 경매나 그 공매를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유찰이 반복될 경우에는 한 번만 한해서 우선 매수권을 또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원래 예. 그 우선 매수권은 어디든 요즘에도 그 살고 있는 사람이 한해서는 그 친인척이나 살고 있는 사람이 우선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친인척이 아니지만 일단 그 세입자가 손해를 봤으니까 이분에 한해서는
한 번 정도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좋은 혜택인 것 같은데 네. 매각을 허가받아서 취득을 했을 경우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3년 가까이로 면제해 준다고 들었어요.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취득세 예. 뭐 등록세가 한 200만 원 나오거든요. 큰 돈인데요. 네, 그래도 예. 일단은 뭐 돈이 뭐 그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경우는 결국은 예. 그 전세 뭐 2, 3억 돈 중에서는 일단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네. 혜택을 받으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또 한 3년 정도 이제 세금도 좀 많이 감면해 주고 또 여러 가지 국가에서 돈을 내는 일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까지 신경 써서 국가에서 뭐 특별법을 좀 세세하게 준비를 일단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법을 두고 일단 지금 최선의 대응이다, 실효성이 좀 부족하다,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네. 사실 개인이 전세금을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뗀 돈을 나라에서 전액 물어주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국토부 장관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 중요한 건 그래도 이런 네 가지 혜택이라도 제가 봤을 때는 많은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전세금이라는 것이 개인과 개인 거래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피해자 위원회에서 사실 논의가 돼야 될 문제이지만 반 정도는 일단 나라에서 봐주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거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혜택을 주는 거 보면은 일단 3분의 1이나 반 정도는 나라에서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여건으로 가고 있다는 게 다행이고요. 예.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사실 개인과 개인 거래에서 보증금을 보상해 주는 제도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일단은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전세 사기가 뭐 워낙에 크게 발생을 했고 이에 네. 따른 피해자가 너무나 양산이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만큼 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그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서울의 압구정동 일대가 확 바뀔 것 같습니다. 12,000여 가구의 미니 신도시로 거듭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소장님, 이 소식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좀 바뀌게 될까요? 그 압구정동이 지금 현대 아파트가 계속 대표적인 데인데요. 네. 지난달 25일, 6일 경에 결국은 그 전체적으로 기획안이 나왔는데요. 압구정동의 그 한 2, 3, 4, 5 단지, 예를 들어서 3구역이라 그러면은 기존 현대 아파트가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그 약간 모퉁이 돼 있는 곳인데요. 네. 여기에서 결국 그 용적률이 한 320% 정도 올라가요. 322%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2, 4, 5 단지에는 300% 정도가 적용이 되고요. 322% 정도가 용적률이 취하면은 결국 한 50층 정도 올라갈 수 있고요. 네. 또 결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압구정동이 약 둔촌지, 최근에 강동구에 있는 둔촌지구 거기가 약 12,000세대인데 압구정동이 전체 12,000세대니까 결국은 9,200세대에서 3,800가구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결국은 예. 압구정동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노른자의 땅이기도 하고 또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로 창의성이 높다거나 아니면은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준다면 70층까지도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네.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서울 강남이 그 노른자위에 가장 큰 뉴스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과거에는 이 현대 아파트도 그렇고 이제 강변을 가시다 보면은 아파트가 돌아서 있거든요. 그 북쪽이 강이고 남쪽이 아파트 단지이긴 한데 그 좋은 전망의 아파트가 돌아서 있어가지고 설계한 사람들이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예, 근데 그 뷰를 다시 감상을 하기가 쉽지가 예, 않죠. 다시 재건축하게 되면은 한강을 볼 수 있게 마련하겠죠. 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가장 노른자의 땅을 개발하는데 지금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지도가 나오고 있는데 좀 크게 좀 확대를 해주시겠어요? 네. 저 부분입니다. 압구정초, 압구정고 있는 특별계획구역 2, 3, 4 구역인데 저 부분이 이제 초고층 70층까지도 최대 네. 이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저 지역에 있는 밀집해 있는 아파트들이 거의 몇 년 됐을까요? 한 40년 됐을까요? 한 40년 됐죠. 제 예, 친구가 상당히 낡았습니다. 60년생인데 거기 아파트 들어가 40년 살 동안 40년 동안 꾸준히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결과적으로 저기서 보시면 3구역에서는 결국은 가장 큰 땅이니까 320% 올라갔으니까 상당히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저기에서 요즘에 없는 게 생겼는데요. 그 3구역에서 성수동 쪽으로 다리를 놔가지고요. 이제 사람이 다니는 거죠. 차가 다니는 건 아니고요. 네. 성수동으로 건너갈 수 있게 만들고요. 그리고 또 그 3, 4구역에서는 그 4구역, 5구역에서는 그 올림픽 도로인데 올림픽 도로 지붕 위로 이렇게 고가도로 같은 걸 만들어서
한강 수변공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고요. 예. 그리고 2구역인데 거기는 또 그 강쪽으로 보이는 파란 점이 한강 수변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다시 개발하면서 강변도로를 넘어가는 그런 구름다리를 많이 놓을 예정이라서 결국은 나중에 그 완공됐을 때에는 그 압구정동 그 동네 아파트 단지에서 놀다가 결국은 어른이고 어린이고 그 강을 넘어가는 다리 건너서 성수동까지 갈 수 있는. 한강으로 건너가기도 하고 강 건너 성수동도 건너갈 수 있는 네. 아마 그 새로운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한강 수변공원을 특화한다라는 네. 계획까지 이제 플러스해서 이제 발표를 한 거죠. 2구역에는 보행교를 설치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3구역에는 보행교와 한강변에 덮개 공원을 함께 조성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예. 강남 그 아파트 재건축 중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그리고 공원이 많이 연결되기 때문에 또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모든 강남에 계신 분들이 강남을 내면적으로 보면은 강남에도 그 동서남북으로 강북이 있고 강남이 있습니다. 그 대치동이나 음마아파트 그쪽에서는 현대아파트 굉장히 멀거든요. 그래서 강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고층 아파트가 재건축 된다면은 강남의 아파트는 다시 또 폭등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또 현대아파트가 재건축이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다른 지역에 비슷한 그 강변 도로에 있는 땅들도 그 강변 도로에 있는 그 터미널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잠실 쪽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건축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은 한강을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느냐 차이에 따라서 아파트가 한 채 정도는 차이가 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싼데 네. 네, 아파트 한 채 값이 더 올라간다는 거죠. 지금 뭐 그러면 그쪽 일대 뭐 상당히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떠들썩하지 않을까요? 좀 현장에서 어떻다고 얘기가 들리나요? 현재 압구정동의 그 아파트 한 평당 3.3제곱미터당 1억에서 1억 5천만 원 가는데요. 지금 1억에서 1억 네, 5천. 뭐 향후에는 한 2억까지 갈 가능성이 높고요. 예. 이렇다 보면 그 좁은 면적 단위로 계산한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참 슬픈 일입니다. 땅 한 평에 네. 3.3제곱미터당 2억 원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압구정동 재건축은 대한민국을 흔들 만큼 굉장히 큰 뉴스고요. 앞으로도 또 한강을 고스란히 활용한다 그러니까 약간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못 사는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 하지만 현실입니다. 서울시에서 땅을 그만큼 많이 그 받는 거죠. 그 공유 지분으로 많이 받으면서 공원도 만들고 아마 그 한강 공원하고 좀 바꾼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시민 여러분들은 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어쨌든 예. 서울시에서는 이 대책반을 세워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혹시 기간은 어떻게 정해진 게 있을까요? 한번 이거 들어갔다 그러면 한 3년 정도 걸리고요. 예. 설계에서 완공까지 거의 4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요즘에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그 팀을 만들어갖고 아주 오세훈 시장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최근에 엄청난 그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 재건축의 여의도라든가 반포라든가 압구정동까지 기가 막힌 그 창의력 높은 디자인을 그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네, 지금 주민 설명회도 마무리가 됐다고 하는데 그 네. 말씀하신 한강 수변공원의 이제 공관을 특화한다. 이것 같은 경우는 서울시 세금으로 준비가 되는 건가요? 기부 채납이나 아니죠. 그 땅값이- 공공기여도 이제 생각을 한다고 땅값이 하는데. 비싸니까요. 압구정동의 그 땅 자체를 좀 받는 거죠 서울시에서. 예. 그래서 서울시하고 많이 협조가 돼가지고 일단 한강을 넘어가려면 다리 놓는 부분이라든가 이 공지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서 굉장히 그 기부 체납을 적용하고 있고 그 대신 높이 올라가라 이거죠. 예. 밑에는 좀 비워주고 우유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어떤 곳에는 지금 아파트가 10개 정도 동이 있다면 앞으로는 한 4-5개, 작을 때는 3개 정도가 63빌딩처럼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강변도로 달리시면은 그 아파트 사이로 서울 새로운 강남이 눈에 훤히 보일 정도로 좀 네. 뻥 뚫릴 가능성도 높고요. 어쨌든 그 옆으로 올라가든 우로 많이 올라가든 그 압구정동의 값은 불황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이 압구정동 일대가 앞으로 어떻게 좀 변화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는 대로 저희가 부동산 이 시간에서 좀 속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투자용 뜨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죠. 최근에 한옥의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 호텔이나 공공건물, 빌딩 같은 비주거용 건물에도 이 한옥 담아내기가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소장님, 최근에 서울 근교에 대형 평형의 한옥이 급매로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하던데 관련한 내용 좀 알아볼까요? 그 한옥이 갑자기 뭐 대형 건물이라는 건 쉽지 않은데요. 아주 오래전에 그 청학동에 지리산 밑에 있는 청학동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대거 서울 근교로 옮겨온 적이 있습니다. 아, 그게 현재 네. 이 집인데요. 예. 그 청학동에 계신 그 훈장 선생님들이 네. 너도나도 투자를 하셔가지고 경기도 이천까지 오셨는데 그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맞았습니다. 그 네. 학부모들이 그 양반 교육을 청학동까지 한다는 건 너무 멀다. 그러니까 서울 근교 오시라고 그래서 이 청학동 훈장 선생님이 그 사실 우리나라 그 전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잘 시켰는데 지금은 어린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듣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훈장 선생님이 어린이한테 혼나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속상해서 팔려고 내놨습니다. 네, 경기도 이천에 있는 한옥 연수원인데 네. 대지가 상당히 넓죠. 예, 저거 어느 정도나 될까요? 대지가 한 4,000평 되고요. 4,000평이요. 네, 그 건물이 한 900평 되는데 저 훈장 선생님의 역사를 제가 대충 아는데 저거 공사비만 10억 이상 들어간 겁니다. 네. 공사비만 잔뜩 들어가고 결국은 훈장 선생님 30년 하면서 진 게 빚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 안 파시면은 사실 속상하죠. 뭐 이거 캠핑장이나 하고 나중에 뭐 카페나 한다 그러시는데 네. 저것도 인력이 부족해서 하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훈장 선생님이 이제는 한 15년 하시다가 지쳤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체나 아니면 뭐 공장으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카페 큰 거를 원하시는 분이 가져가시면 아주 좋고요. 사실은 너무 누가 큰데요, 카페로 하기에는. 그 요양병 같은 거 하시면은 요양병원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요양병을 하실 만한 그런 그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가져가면 대박입니다. 왜냐하면 주변 환경이 저렇게 어르신네들이 마지막 인생을 요양을 하시면서 사시기에는 참 좋아요. 제가 네. 둘러보고는 야 이거 너무 아깝다. 그리고 저게 사실은 한옥이지만 그 나무로 지은 집이 아닙니다. 콘크리트로 거의 100년, 200년 가도록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훈상 선생님이 병이 나서 지금 아마 지금쯤 누워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아니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전망도 이제 너무 뷰도 아깝죠. 좋고요. 예, 공기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방이 30개라고 하고 네, 넓은 마당이 있어서 다목적으로 상당히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숙학원 같은 것도 괜찮겠네요. 현재 최초에는 기숙학원을 했었습니다. 해서 그 방을 40개 했다가 그중에 10개를 헐어가지고 현재는 10개 부분은 현재 그 카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마당이 아, 네. 넓은 저 운동장은 주말이면 캠핑장으로 활용하는데 그 카페를 한다거나 캠핑장을 하는 것도 결국은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그냥 들어오는 손님만 대략 받고 마는 상황이고요. 현재로서는 그 약간의 뭐 은행 이자 낼 정도 규모이고요. 그리고 저 한창 잘 나갈 때는 뭐 1년에 매출액이 한 4, 50억 올랐으니까 굉장히 큰 매물이면서 그 개인이 운영하기는 어렵고 정말 요양원 하시는 기업체라든가 아니면 좀 더 큰 꿈을 갖고 뭐 식당을 한다거나 네. 연수원이죠. 연수원은 아주 그러니까 좋습니다. 연수원, 요양병원 뭐 이 정도로 좀 활용을 네, 하면 현재 방이 한 30개 남아 있고요. 네. 그리고 식당도 뭐 그 군대 식당처럼 엄청나게 큽니다. 한 300평 되고요. 그래서 건물값만 약 그 10억 돼갔지만 전체적으로 저 공사 건물값이 10억이 아니라 100억이 들어간 거죠. 네. 거의 100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땅값도 반이고 건물비도 반이고 통틀어서 한 100억 정도를 주신다면 떠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다시 저걸 팔아서 지리산으로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은 그냥 네. 청학동 마을 저 이천 그러면 검색 하나마나 찾아가기 쉽습니다. 가서 보시고 한번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생각해 보시면 네. 좋은 알겠습니다. 뉴스가 될 것입니다. 네. 자, 그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저희 시간에 이제 전해드리는 시리즈 코너인데요. 미리 알았다면 좋았을 것을 내 인생을 망쳐버린 부동산 투자처. 오늘은 어떤 곳일지 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그 일단 그 아까 제가 한옥집을 얘기하다가 다시 양옥집을 얘기해야 되는데요. 네. 그 보통 상가주택이라 그러죠. 우리가 말하는 그 상가주택이 한 4개층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상가주택을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네모진 집이 있고 세모진 집이 있고 또 이렇게 동그란 집이 있는데요. 네. 대략적으로 우리가 큰 건물을 보시면 그 동그라미 집이나 세모 집이 쉬운 것 같지만 인기가 없습니다. 인기가 없다고요. 네, 세모 집인 지을 때도 경우에는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세모 집인 경우는 굉장히 쓸모가 없고요. 예. 저렇게 동그란 집인 경우에는 정말로 그 창문값이 일단 네모 집에 비해서 2배나 들어갑니다. 아, 샤시가 네. 그렇죠. 그리고 원으로 만드는데 상당히 이제 비용이 많이 네, 든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들어가고 그리고 결국은 저게 그 주인이 처음에 설계할 때는 굉장히 건물을 쉽게 생각했는데 아마 공사도 완공 못 시키고 저렇게 망해버렸는데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렇죠. 네, 네, 저렇게 투자를 원형 상가인데 잘못한 결과적으로 거죠. 이제 실패를 한 거군요. 결국은 저 임대도 안 나가고 나중에 사는 사람도 작은 상가 건물이긴 하지만 그 상가 주택을 꿈꾸다가 망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건축을 할 때 너무 동그랗게 그 상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유리도 이 동그랗게 만들려면 공사비가 2배 정도 갑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그 동그랗게 만드는 업체가 없어서 알아보러 다니다가 지칩니다. 네. 결국은 세입자도 싫어하고 결국 누가 완공됐다 하더라도 그 유리 닦기도 되게 어렵고요. 큰 고층 빌딩이 아니고 이렇게 소규모 건물에서는 동그라미 그 건물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렇게 골조공사만 해놓고 망했습니다. 예, 결국엔 지금 골조 골격만 남아 있는 상황인 거고 폐허 수준으로 남아 있는 사실 잘 꾸미면 전망이 360도로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한 장점도 있을 것 같은데 다시 꾸미기까지의 비용이 또 상당히 이제 들 수 저 있다는 건물은 거죠. 처음부터 제가 저 본 지가 10년 넘었는데요. 처음부터 저렇게 골조만 해놓고 임대주를 찾았는데 네. 임대인이 안 나타났습니다. 10년 동안. 아, 시작부터도 그렇죠. 안 된 시작부터 건물이군요. 그 쓰는 사람이 그냥 쳐다보는 순간 아 저건 돈이 많이 들겠고 그다음에 사용하기가 어렵겠구나. 그리고 실속이 없습니다. 이게 들어가 앉아 있으면은 동그란 부위에는 뭐 부딪히는 게 많아가지고 뭐 가구도 동그랗게 만들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작은 건물을 동그라미를 좋아하시다가 망해버렸다. 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랗게 만드는 창문이나 뭐 벽 자재나 또 특히 유리는 너무너무 그 만들기가 어렵고 그리고 유리를 만든다 하더라도 유리의 성능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유리가 그 동그랗게 되면 그 단일 처리가 안 되거든요. 아, 그래서 네.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뭐 한두 가지 아니고 좋은 것보다 나쁜 거가 더 많은 건물. 동그라미 네. 건물은 짓지 마세요. 그리고 이 삼각형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지으면 안 되는 게 삼각형 건물이고 오늘로서 동그라미와 그 삼각형 건물은 부동산 개발의 빵점이다. 네, 이렇게 피해가는 게 좋다. 그렇죠.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네. 혹시 저기 위치는 어디일까요? 경기도 강화에 있는 그 초지대교에서 한 오른쪽으로 한 3km 가면 왼쪽에 있습니다. 예. 경기도 강화에 있는데 그래도 강화도에 저거를 있으면 뭐 뷰는 좋을 것 같은데. 강화도 좋죠. 굉장히 좋은데 그 뷰 좋아하다가 결국은 건물을 디자인을 잘못한 거고 건물주가 실패한 사례니까 남들이 실패한 사례도 구경하러 가시면 실감이 납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감이 안 나시면 구경을 하러 가시면 아 이게 나는 저렇게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좋은 교훈이 될 겁니다. 네. 지금 저 건물도 그러면은 10년째 그대로 폐허로 방치가 된 상황인가요? 그렇죠. 아직 10년 전에도 저 모양이었고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남이 망한 사례를 많이 보는 것이 결국은 부동산 개발에 큰 공부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저도 가서 많이 놀랐습니다. 아니 아무리 임대가 안 되고 매매가 안 돼도 10년 동안 안 팔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나는 동그랗게 하는 건물은 말려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바꿨습니다. 뭐 매물로 나온 가격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가격은 뭐 전제 저 집은 지금 땅값만 해도 한 300만 원 가는데 그동안 그 사이에 예. 좋은 일이 생겼는데 땅값은 많이 올랐습니다. 10년 주변에 전에는- 호재가 좀 네, 있었을까요? 10년 전에는 한 30만 원밖에 안 갔는데요. 네. 지금은 한 300만 원에서 땅값이 올라서 주인이 그렇게 손해 보는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 건물은 못 지었지만 땅값이 10배 정도 올라가지고 아마 그걸로 다시 또 그 안심을 하고 조용히 사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문섭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